자, 박종준 경호처장이 오늘은 이 변호사 선임이 안 됐다는 핑계로 안 나왔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내일 중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경찰 출석 일정을 조율하겠다고 했습니다. 박 처장이 경찰 조사를 거부한 게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지난 4일에는 대통령 경호를 위해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이유를 댔는데 이번에는 변호사 구하는 중이니 미뤄달라고 한 겁니다. 박 처장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는 물론 계엄 선포 전 경찰 수뇌부를 대통령 안가로 불러 내란에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박 처장에게 금요일 오전 10시에 나오라는 3차 출석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도 오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경호처 2인자인 김성훈 차장도 경찰 소환을 피하고 있고 역시 피의자인 이광우 경호본부장도 오늘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이른바 경호처 실세, 김여사 라인으로 야당이 지목한 인물인데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광우 본부장이 경호처 간부들에게 공수처와 경찰이 다시 들어오면 케이블 타이를 준비해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호처에 대해 지휘부뿐 아니라 일반 직원도 체포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2차 영장 집행을 위한 사전 정지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경찰은 50명가량의 특별수사단이 들어갔던 지난번보다 더 많은 인원과 장비를 투입하기로 방침을 세운 걸로 파악됐는데요. 경찰 안팎에선 3박 4일 이상의 장기전으로 10명, 20명씩 경호원들을 체포해가며 저지선을 뚫는다거나 경찰 특공대가 헬기를 동원해 관저 위쪽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조수사본부에 참여한 경찰 특별수사단은 대부분 경찰청 안보수사단 소속입니다. 대공수사를 전담하는 안보수사단은 국정원 등과 함께 간첩 혐의 피의자를 상대하는 비밀 체포작전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경호처 또는 시위대와의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를 피하기 위해서 경찰은 마지막까지 극도의 보안 속에 관저 진입로와 인력 배치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대통령실 출입하는 강현섭 기자와 함께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강 기자. 일단 경호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경호처가 자신들의 역할을 좀 잘못 이해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군까지 동원을 해서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대통령 지키기에 나선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네, 경호처의 존재 이유로 좀 보여집니다. 예. 대통령의 안전이 경호처의 존재 이유이자 숭고한 사명으로 생각한다는 건데요. 현재 윤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 신분이고 국회에서 탄핵 소추돼 직무까지 정지돼 있습니다. 네. 더욱이 경호처가 헌법에 따라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을 근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간 방패까지 동원하면서 헌법 위에 군림한 듯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건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예. 이 같은 경호처 대응에 야권은 경호처 수뇌부 3인방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경호차장, 그리고 관저에 있는 윤 대통령 부부의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입니다. 특히 이들은 1차 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저희 카메라에 일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화면인가요? 이분들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이고 있는 화면이 김성훈 경호차장으로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흥미로운 점은 이들 모두 12.3 내란 사태에 직간접적으로 좀 관여돼 있다는 점인데요. 네. 박종준 처장은 12.3 비상계엄을 전후해서 윤 대통령의 행적을 가장 잘 아는 인물이고요. 비상계엄 직전에는 삼청동 안가로 조지호 경찰청장 등을 불러내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예. 또한 12.3 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경호처에서 함께 일하기도 했습니다. 2인자인 김 차장은 김영현 전 경호처장의 신임을 바탕으로 승승장구했고요. 윤 대통령이 수시로 내란을 모의한 장소로 지목된 삼청동 안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예.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 부부의 총애를 받아서 관저 안에서 최근접 경호를 맡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당은 이들의 즉각 파면을 요구하고 강제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이들은 자리를 지켜야 한다며 예. 경찰 소환에도 지금 불응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경호처가 1차 집행 때 보면은 뭐 버스에다가 군 병력까지 동원을 예. 해서 영장 집행 시도를 무산시켰단 말입니다. 예. 그런 만큼 추가 집행 시에는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경호처가 낸 입장문을 보면 현재로선 더 격렬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경호처는 적반하장식으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무단 침입, 불법 행위로 규정하며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울음장을 놨잖아요. 네. 특히 어제는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부근에서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는 모습이 저희 카메라에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공수처와 경찰 관계자들이 저지선에 막혀서 주변 산길로 우회했던 만큼의 이번에는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했을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철조망 설치 그렇습니다. 장면이죠. 철조망을 어제 설치했는데요. 예. 일단은 저 철조망 설치가 이제 관저로 향하는 길목을 좀 막기 위해서 설치한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근데 있습니다. 저기가 지금 어디입니까? 누가 관저로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저걸 설치하는 겁니까? 일단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예. 왜냐하면 이제 경호처 관계자한테 저희가 계속 물어봤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일단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그렇군요.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종준 경호처장은 지난 금요일이었죠. 1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 과정에서 전 직원에게 총 동원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호처 사무소까지 동원돼서 약 200명이 팔짱을 끼고서 인간띠를 만들어 관저로 향하는 길을 원천 봉쇄했다고 말했던 만큼 2차 영장 집행 시에는 더 격렬하게 저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관저를 요새화하며 물리적 충돌도 불사할 거란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까 조희영 기자 이야기 들어보니까 압사 위험이 있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력이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데 공수처도 그렇다면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제 이제 상황을 보면 1차 저지선에는 차벽에 가로막혀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고요. 네. 2차 저지선에서는 소형 버스와 기갑 차량이 막히며 일부 몸싸움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제 카메라에 담기지 않은 3차 저지선인데요. 공수처와 경찰 수사 인력은 그때 당시에는 100여 명이었는데 네. 200여 명 가량의 경호처 직원 등이 막았었다는 게 공수처 설명입니다. 체포팀에 비해서 2배나 많은 인원인데요. 2배나 많은 인력에 또한 일부는 개인 확인 총기까지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체포하려면 더 많은 인력과 영장 집행을 막는 사람들을 긴급 체포해서 현장에서 제압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경찰 특공대 투입도 현재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안인데요. 네. 무력 충돌 가능성 현재로서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